이때 느슨한 연합 관계가 아니라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완전히 합병을 해버리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북아일랜드가 또 들어오고, 너무 이제 세세히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걸 이제 잘 파악을 해야지 영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왕족을 우리가 흔히 윈저 왕조라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하노버 왕조입니다. 하노버 왕조 아시겠지만은 앤 여왕이 언니를 이어서 여왕이 됐어요. 근데 1714년에 죽습니다. 앤 여왕도 후사가 없었어요. 뭐 자식은 많이 낳는데 일찍 죽고 해가지고 이제 후사가 없어서 족보를 막 따져 보니까 왕위 계승법에 의해 가지고 6촌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지 1세예요. 영국 왕 이름은 조지 1세인데, 조지 1세가 누구냐 찾아낸 사람이 독일에 있는 하노버 공국의 제후였어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요전에 노르망 왕조는 프랑스 노르망디 영주였던 윌리엄 1세가 영국 왕이 됐다고 했죠. 뭐 침공을 통해서 했지만,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국 왕을 데려왔는데 독일 하노버 공국의 제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위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앤 여왕이 죽은 후에 왕위 계승 서열을 보면은 어떤 앤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제임스 2세의 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카톨릭은 영국 왕위 계승법에 의해 가지고 다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믿거나 아니면 개신교만 받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1세, 그러니까 앤 여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제임스 1세의 외손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외손녀가 독일로 시집을 갔습니다. 왕이 계승 1위였는데 앤 여왕이 죽기 전에 2달 전에 죽어요. 그러면은 그 제임스 1세의 외손녀의 아들이 이제 왕위 계승권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조지 1세였습니다. 하노버 공국의 제후, 조그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자기는 영국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영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자랐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영국보다는 하노버 공국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영국 왕으로 왔는데 귀족들 중에서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의 소위 말해서 귀족 왕족들은 대부분 이제 불어를 알고 있었으니까 불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영국 왕이 신하들과 대화하는데 신하도 외국어인 불어를 쓰고 왕도 외국어인 불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대화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리고 머리는 하노버 공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정치에 일체 신경을 안 썼어요. 아유, 신하들 알아서 다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국의 의회 정치가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스튜어트 왕조가 앤 여왕으로 끝나고 독일 사람이 와서 영국 왕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1세부터 4세까지. 그런 계속 이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4세. 이제 조지 4세의 이제 동생인데 그걸로 이어지고, 그리고 윌리엄 4세가 죽고 후사가 없어서 윌리엄 4세의 조카인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하죠.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의 엄마는 독일 여자였습니다. 독일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가 여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일부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독일 과부의 딸을 영국 왕으로 UK 왕으로 모실 수 없다, 그런 이제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노버 공국은 여성 승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조지 1세부터 윌리엄 4세까지는 영국 왕이면서 하노버 공국의 제후였는데,
그런데 하노버 공국은 여성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하노버 공국의 제후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오로지 유나이티드 킹덤의 이제 여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재임을 하고 죽고,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장남인 에드워드 7세가 집권을 하는데 1901년서부터 1910년까지 집권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7세가 죽은 후에 에드워드 7세의 차남이 1910년 조지 5세로 즉위를 합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 조지 5세는 참 희한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 그 볼셰비키한테 결국은 온 가족이 처형당한 니콜라이 2세와 사촌이었어요. 네, 사촌. 우리 촌수 그대로 사촌이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빌헬름 2세와도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딸이 빌헬름 2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입장에서 봐서는 조지 5세는 친손자, 그리고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외손자. 그래서 빌헬름 2세는 조지 5세 고모의 아들인 고종 사촌, 조지 5세는 빌헬름 2세 외삼촌의 아들인 외사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목숨 걸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싸우죠. 그리고 같은 사촌이었지만은 조지 5세는 빌헬름 2세보다는 니콜라이 2세하고 이제 더 친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조지 5세의 엄마하고 니콜라이 2세의 엄마가 친자매간이었습니다. 덴마크의 공주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미인이고 또 굉장히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5세하고 니콜라이 2세가 이제 사촌이 되니까 유럽 사람들도 참 관심 있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5세하고 니콜라이 그 2세가 굉장히 닮았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이종 사촌간이니까요. 그래서 그 같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이제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조지 5세가 독일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거 하노버 왕조는 아니다 해서 이제 영국식으로 개명을 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1917년에 작센코부르크 고타 왕조를 윈저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초, 그러니까 앤여왕이 1714년에 죽은 후에 지금 300년 넘게 영국 왕실은 독일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917년에 이름만 100년 전에 이름만 그 하노버 왕조에서 윈저 왕조로 바꾼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취임한 영국 총리가 인도계 리시 스넥 아닙니까? 옛날 자기네 식민지였던 지역 출신을 총리를 임명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뭘까요? 사장님 나빠요로 유명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의 손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나 뭐 똑같은 일이죠. 비교적 길게 이제 영국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토라는 거는 거기를 차지해서 사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걸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이 다케시마의 나를 지정했다, 교과서에 뭐 다케시마는 자기네 땅이라고 실었다 해도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적어도 해방 직후서부터 우리나라의 무장 세력이 가서 거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좀 화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희들이 어쩌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주 길림성에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옛날 그게 다 우리의 뭐 고구려 땅이고 뭐 해서 우리 영토다 그러는데, 거기 사는 조선족이 중국에 충성을 바치면은 그 땅은 중국 땅인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의 충성을 바치면 언젠가는 우리와 합쳐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영토는 차지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혈주의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를 가면 입학생의 3분의 1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근데 걔네들 애국가 부르고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하고요. 예. 그 다음에 유관순 누나 만세 외치고 이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융합과 개방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국은 뭐 바이킹들의 침략, 앵글로색슨 무슨 뭐 침략을 받고 왕이 독일 사람들이 와서 왕을 한 300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바이킹 데인 왕조나 또는 윌리엄 1세가 세운 노르마 왕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서 좋은 점은 뽑아내고 자기네 어떤 전통 문화하고 융합을 시키면서 발전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방성과 전통 유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제적인 위치, 어떤 위상,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어떤 폐쇄적인 거를 버리고 어떤 이민족 하면 무조건 피해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브리튼인들은 브리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했고, 그리고 16세기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300년 동안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